지금 한동훈의 충격 과거가 터졌습니다. 한동훈의 대국민 사기극을 정유라 씨가 폭로했으며 정유라 씨는 끝까지 한동훈을 잡을 것이다. 만약 국내에서 안 되면 미국과 국제기구에 한동훈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10년 전 국정농단 사건은 한동훈 당시 검사가 끼워 맞춘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정유라 씨는 21일 투루스 데일리 편집국에서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 문장을 인터뷰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단호함과 분노, 그리고 10년간 축적된 억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 흔히 등장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 이후 삶 전체가 뒤바뀐 한 당사자의 결론에 가까웠습니다. 정유라 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직접적 계기로 작동한 국정농단 사건 이후 자신과 가족의 삶이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최소원 씨는 10년간 장기 수감 상태에 놓였고 가족은 해체됐으며 자신은 새 아이를 키우며 20대 전부를 옥바라지와 생존 속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정유라 씨는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 그리고 그 핵심에 있었던 한동훈 당시 검사라고 폭로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 문제 제기를 개인적 복수심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보수가 다시 서기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과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문제는 단일 인물이 아니라 국정농단 수사 전반의 구조와 방식이었습니다.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한동훈 검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검사로서 수사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휘를 따르는 실무 검사가 아니라 어떤 증언이 필요하고 어떤 증거가 전면에 나와야 하는지를 설계한 핵심 인물이 바로 한동훈 검사라고 폭로했습니다. 정 씨의 주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증거 조작 의혹, 다른 하나는 회유와 증언 형성 과정입니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되며 국정농단 수사가 한동훈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완성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가장 심하게 문제를 삼는 인물은 국정농단 수사의 핵심 증인이었던 사촌언니 장시호 씨입니다. 정유라 씨는 장시호가 자발적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특검에 의해 관리되고 활용된 증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시호는 당시 한동훈 검사 휘하에 있던 김땡땡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이 관계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됐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를 통해 장시호는 보호를 받았고 대신 특정 방향의 증언을 반복적으로 요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라 씨에 따르면 장시호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대본에 가까운 내용을 전달받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외우며 조사에 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가짜 태블릿 증거와 허위 진술이 결합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증인 회유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특검이 장시호 아들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하겐다즈 아이스크림과 음식을 제공하며
증언을 유도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충격적이게도 한동훈 검사가 있었으며 모든 것은 다 한동훈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충격적인 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특히 장시호가 거짓 증언을 외우느라 머리에 지진이 날 뻔했다라며 그렇게 말한 녹취록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녹취를 국정농단 수사의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녹취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유라 씨는 녹취를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녹취의 소유자가 이를 외부, 그것도 좌파 진영에 넘기면서 사건이 흐지부지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점을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 녹취 논란 이후를 한동훈의 정치적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좌파 진영에서 공수처 고발이 이루어졌고 나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까지 했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덮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특히 그 이후의 정치적 흐름을 주목했습니다. 이전까지 이 사안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 좌파 진영이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시작하자 갑자기 침묵했다며 한동훈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권력의 방향에 따라 움직였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장시호의 증언 이후 수사의 칼날이 어머니 최서원 씨에게 집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장시호에게 적용될 예정이던 굵직한 혐의들이 하나둘씩 어머니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의 선고가 더 높았던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라며 봐주기식 수사와 정치적 판단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가장 강한 어조로 문제를 삼은 대목은 어머니 최서원 씨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태블릿 PC 증거입니다. 그는 저는 어머니가 태블릿을 사용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태블릿의 증거 효력이 흔들리자 그 다음 등장한 것이 이른바 장시호 태블릿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태블릿이 어머니 것이라는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JTBC 손석희 대표가 어쩌면 태블릿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 자체가 이 수사의 허점을 보여줍니다. 라며 성토를 했습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어머니 최서원 씨의 경제 공동체 판단 역시 정 씨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택에 빨간 금고가 있었고 어머니가 그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증언은 오직 장시호의 입에서만 나왔다며 그 금고를 본 사람은 장시호 말고는 아무도 없고 압수수색에서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합병 관련 재판 결과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에는 삼성이 합병을 위해 내 승마용 말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적혀 있지만 정작 합병은 무죄가 났습니다. 라며 뇌물의 대가성이 사라졌는데도 받은 사람만 유죄라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줄 이유도 없고 준 사람도 무죄인데 받은 사람만 유죄라는 이 상황이야말로 국정농단 판결의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는 올해 70세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지금 10년째 수감 중입니다. 최근에는 우울증까지 와서 밖에 나가봐야 짐밖에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유라 씨 자신 역시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20대 전부를 옥바라지와 눈물 속에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도 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한동훈이 주도한 대국민 사기극인데 저는 이제 이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정 씨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 나오는 지방선거 전략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파괴돼도 됩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국면 때 한동훈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순간 한동훈은 또다시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정체성인 보수와 윤 대통령을 버렸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한동훈과 관련해 저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향후 계획에 대해 한동훈을 잡기 위해 국제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며 한동훈 관련된 고소 고발과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유라 씨는 만약 한동훈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서 덮인다면 미국이든 유럽연합이든 국제 문제로 만들겠다며 미국과 국제기구에 한동훈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라 씨는 정치 참여 의사는 분명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되거나 유튜버로 성공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대한민국의 보수가 옳은 길로 가는 것과 진실 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동훈을 잡기 위해 저는 10년 동안 이를 갈았습니다. 악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압니다. 단 하나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한동훈을 잡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